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 그리고 충남연구원장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논의의 방향성,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네. 사실 이 자리는 토론의 자리도 아니고 시비를 가리는 자리도 아니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다양한 어떤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자리인 만큼 답변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행정 구조에 문제가 있고 지사님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대전과 충남 행정 통합을 고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지역 소멸은 미래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문제이고 우리 충남 역시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 6개, 그 다음에 소멸 위험 지역이 6개, 그 다음에 세 곳은 소멸 주의 지역입니다. 모두 15개, 전부가 포함됩니다. 지사님은 균형 발전 방향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국가를 5개의 극으로 나누고 개발하려는 중앙정부의 방향과 계획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 극복의 방향은 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분권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지사님께서는 균형 발전 방향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네. 예. 어느 방향이 맞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지난 7월 4일 태안에서 열린 2025 충남 주민자치 한마당에서도 주민자치회의 더 큰 활동을 기대하며 최대의 지원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충남은 2025년 6월 말 기준 도내 203개 읍면동 중에서 169개, 81%가 주민자치회로 이미 전환을 해서 전국의 1등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잘하신 행정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은 바로 자치분권의 핵심 기능을 주민자치회에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분권의 모델 국가로 우리는 스위스를 주목합니다. 스위스에는 보시는 도표와 같이 중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없습니다. 오직 지역이 있고 그 안에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850만 인구의 독립국가적 권한을 가진 주 칸톤이 26개, 기초지자체인 코민은 2100개나 됩니다. 우리 17개 광역, 226개 기초지자체인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도 연방 평의회 7명이 매년 1명씩 돌아가면서 순차로 수행을 합니다. 그야말로 분권의 천국입니다. 중앙이 없기에 2021년 기준 인구 1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가 6개뿐입니다. 도표와 같이 6개뿐입니다. 수원이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이고 광역인 울산보다도 큰 기형적인 우리의 현실과는 사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 발전의 길은 중앙을 인정하고 그 중앙에 우리 좀 잘 봐달라라고 읍싸우는 것 이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봐주면 잘 살고 또 못 봐주면 못 살고 이런 방향이 본의원은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견해에 대해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 동의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숙고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음을 함께 열어놓고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사님? 네. 네. 다음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통합은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별법은 아직 발의가 되지는 않았죠, 지사님?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달 말에 말 전까지 발의할 겁니다. 네,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체 설명회를 개최하셨죠? 네. 네.
그 자리에서 행정통합 법률안에 대한 뭐 설명이나 토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없었고요.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그런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또 정치 토론회 설명회인 만큼 우리 또 시급한. 근데 그 전에 행정통합에 대해서 그 여야 의원들을 모시고 저녁에 설명을 하는 기회를 일찍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공식 안건으로 설명하고 토의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엊그제는 없었는데 그 전에 벌써 뭐 몇 개월, 뭐 작년인가요? 뭐 올 초인가요? 내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여야 의원들 모시고 행정통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통합안이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되었죠. 뭐 포함이 됐든 안 됐든 뭐 그 부분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그 민주당 뭐 지금 뭐 이게 뭐 안 된다 얘기하는데 이거 뭐 국회에서 국회 여야 의원들이 뭐 합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좀더 역할을 신경을 중앙역에서는 쓰셔야 된다는 제가 그 얼마 전에 대통령과의 그런 시도지사 회의 때도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이건 뭐 민주당이 지금 그 민주당이 하려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니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중앙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만 들어주면 되는 거. 지사님께서 중심에 서서 추진하시고 설득하셔야 될 일입니다. 네. 그건 뭐 그래서 지사님께서 추진하시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좀 설득을 좀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 안 돼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염려스러운 점은 지역 정치권에서조차도 하나같이 환영하는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민주당에서 뭐 지금 뭐 저기 그 이것저것 붙잡고 얘기하는 거지. 민주당에서 반대한다면 반대를 확실하세요. 남 탓을 하지 마시고요. 남 탓이 아니죠.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는 거니까. 아니 지금 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우리는 이제 행정통합 반대다 얘기를 하시라고 우리는 찬성하고 그러면서 협의해 나가야지. 지금 뭐 저기 조그마한 그 저기 예를 들어서 문제를 조그마한 이런 모두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건 저는 올바른 행태가 아니다. 지사님께서 제안하시고 추진하신 거기 때문에 물론요. 중심에서 설득하시라는 제가 얘기고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지금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대전하고 이제 충남에요 지사하고 시장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거 지금 통합되면 굳이 하나는 이제 출마 못해요. 그런데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사님의 그런 말씀이 이 그러니까, 영역을 정책이 아니라 정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요. 정치 여정이고 뭐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 그만도 되는 사람이에요. 맞는 길이라면 네?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설득하셔야 됩니다. 네, 국회의원들 생각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충북을 아우르는 충청권의 대통합에 대하여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북과 강원 등과 같이 충청남도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 후보 등록이 내년 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해관계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충남의 수도 내포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병원도 설립하고 대학도 유치하고 방송국도 세우고 지사님의 여러 가지 야심찬 힘센 충남 해난 사업들에 대한 명분은 대전을 제외한 충남의 균형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전과 충남이 하나가 된다면 대전에 있는데 왜 굳이 내포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 대전권, 천안 아산권, 내포권이 세 축의 이 거점이 돼서 그 주변과 함께 어우르는 그리고 특색과 특장이 있는 형태로 이 충청도가 발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역적으로 봐서는 잘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충남 도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민들 하지 말고요. 또 찬성하는 분들도 반 이상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그냥 도민들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당 그리고 또 이 저 국회의원들이 이거 우리 찬성한다 반대한다 확실하게 선을 긋고 왜 반대하는 이유 정확히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 문제 붙잡고 저 문제 붙잡고 지사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찬반 의견 나올 수밖에 없고요. 반대 의견을 설득하시는 것도 지사님의 그러니까 지금 반대라고 하셔야 될 정확히 일이니까. 얘기를 하셔야 뭐 설득을 하든 뭐든 하지. 자기도 의사 밝히지 않고 그냥 네. 무슨 뭐 이게 뭐 정치적으로 뭐 추진 약간 과정에서의 문제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의 통합을 넘어서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도민의 삶에 영향이 있겠죠. 중요하죠. 네. 그렇다면 미래를 보고 하는 다수결로 거죠. 이를 결정하고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5개 시군의 기초정부 모두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우리 충남 15개 시군 기초정부와 모두 협의를 하셨습니까? 기초 뭐 하고요?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예. 그러면요. 모두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모두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의견을 봤는데요. 늦게 뭐 저 부여가 뭐 좀 반대한다고 군수가 얘기. 부여도 우리 15개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15개 시군인데 그건 뭐 지방자치에는 교육에 우리가 대한 자치도 추진할 있습니다. 때 그리고 교육자치 주체들에게도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15개 시군의 전체 찬성을 얻으면서 그 다음에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데 100%의 찬성을 얻으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합니까? 지사님 부여 군민도 충남 도민입니다. 물론요. 교육자치 주체들에게도 동의를 구하시지 않으셨죠? 반대하는 분들도 그다음에 반대하는 분들도 그다음에 상식에서 벗어난 분들도 다 도민이죠. 도민은. 도의회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동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 서로 의견이 있을 때는 뭐 이 다수결에 의해서 이 규정이 있잖아요. 도의회에 그런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그 규정에 따라서 좀 결정한 걸로 알고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그렇게 의회 폭거를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니 뭐니 국회의원 할 때 이 패스트트랙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선거의 어떤 규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이나 마찬가지고 운동의 규정이나 마찬가지인데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 일방적으로 심판을 선정하고 규정을 선정하듯이 그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논의를 끌고 가지 마시고요. 논의가 아니라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득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소명의식 갖고 끝까지 잘 설득해서 모두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충남연구원장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사님이 그리는 힘센 충남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이나 그 수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남 개발공사가 우리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광고를 내시는데 또 다른 신문을 펼쳐보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부실이 많이 드러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가장이 큰일을 하려는데 집안이 이 모양입니다. 신문에 전면 광고는 내면서 하는 일은 저렇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본 의원에 대한 강한 비난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리석음보다도 더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본 의원에 대한 이 글에 대해서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서 동조를 하셨는데 그중 아주 낯이 익은 이름이 보입니다. 우리 장기승 지사님께서 제11대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장으로 임명하신 바로 그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장이라는 분이 도의원에 대한 공격에 최고예요로 화답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정치적인 행위이고 이런 정치적 행위가 연구원들이 본연의 연구에 몰두하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연구원장의 행동이 잘못된 거죠? 저는 뭐 저 문제가 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역사문화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구설이 오르지 않도록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네, 잘못된 행동이고 다만요. 일반 시청 공무원이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준하지는 않아요. 준하지 않고요. 또 공무원처럼 중립적인 그런
그 중립 의무도 없어요. 잘못된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이병도 전 저 천안 그 교육장 같은 경우는 뭐 대해서 이게 뭐 좋아요 누른 게 아니라 뭐 페이스북에다가 자기의 그런 그 정치적인 색깔을 나타내고. 네, 저는 역사문화 연구원장에 대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시청 공무원이나 도청 공무원도 그런 문제들은 왜냐하면 좋아요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의를 주겠다고 하지만은 그 부분이 법적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거를 법으로 끌고 하시면 안 되고요. 상식으로 생각하셔야죠, 목사님. 없어요. 이 문제를 저한테 법에 문제 없으면 없는 겁니까? 없다고요. 법에 문제 없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를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의 주면 되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다? 지난번에 이병도 천안 교육장 같은 경우일 때 민주당에서 이분 지적은 그 도청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이에요. 도연들 페이스북에 좋아요 나빠요 눌러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도지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지가 이러면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지. 말해 지금 뭐 특별히 지사님께서 인사권자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가 뭐 특별히 잘못 이런 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건데. 인사권자로서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누구한테요? 인사권자로서 이 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사과 못 하겠습니다. 이거 이 정도 가지고.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원장들의 일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충남에 또 다른 연구원이 있죠.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시고 의정부 갑지역 당협위원장이시고 충남 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인 전희경 원장의 최근 부적절한 정치활동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국민의힘 전 의원 출신인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이 지난 대선 유세장은 물론 경기도 의정부시 행사 등에 잇따라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할 연구원장이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인데요. 당장 충남도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기용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연단에 오르자마자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을 소개합니다. 의정부 지역의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전희경 우리 전 의원님이 지금 나란 일 하시느라고 연구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김문수 후보도 재차 전 원장이 참석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 전희경 위원장님은 지금 또 다른 공직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못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현직 충남연구원장이 특정 당의 정치 행사에 참석한 건데 전 원장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출범식에도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남의 미래를 위해 일해야 할 연구원장이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전 원장은 올해 초 인사청문회 당시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등으로 정치 편향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원장은 정파적, 정략적 입장을 떠나 도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기해 오던 문제를 도의회 위원님들과 의논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의원들은 공공기관장이 정치적 중립을 망각한 채 스스로 한 약속까지 뒤집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의정부 지역구 행사에 자주 참석하고 지역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민께 그리고 의회에 약속한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쫓는 매우 잘못된 행태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겸직에 대한 일부 제한과 함께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 여부를 떠나 정치적 행보가 결국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으로 임명 당시에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임명하신 겁니까? 의회에서도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계셨다는 거죠? 알고 있었죠. 그렇게 이 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상식을 얘기했는데 자꾸 지사님께서 법을 얘기하시니까 자꾸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식에서 아니 법과 규정이 있고 그 속에서 상식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장 같은 경우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정치활동 제한하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법 안에 상식이 있는 게 그래서 아니고요. 상식은요. 그 상식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가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들이지. 그러니까 법 안에 상식이 있는 게 아니고 상식 밑에 법이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고 최소한 법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게 법이죠. 나는 김 의원님이 질문하는데 좀 질문하는데 솔직히 답변하는 사람으로서 도의사로 답변을 정중하게 드려야 되는데 좀 어쩌는 때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 차원의 승인이나 검토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다 있었고 우리가 뭐 법적이나 아니면 규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임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관장의 충남연구원은 우리 그 의회의 그런 청문회를 거치잖아요.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런 이 당협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다 거론이 됐을 텐데, 그리고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 물론 뭐 일부에서 우리 김선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도 계셨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서 이미 모든 부분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임명이 된 건데 이 부분을 저한테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도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을 비롯한 충남도의 산하 공공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법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제 공무원과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장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헌법상 그런 이 정치의 중립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만은 당협위원장 이 문제 있었지만은 지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준 거 아니에요. 또 저 또한 그런 분이고요. 다만 저는 제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의회에서 사과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을 밝히려면은 그 사람이 당협위원장의 그런 직책을 갖고 정치적 행사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하면은 네. 저는 주의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과를 하지만은 지금 발언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뭐 김문수 제가 질문 드리면 말씀하세요. 김문수 유세 때 가가지고 참석을 한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도 거기는 참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사님 제가 말씀 드릴 테니까 답변하세요. 임명 당시에 지역위원장 겸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사님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승인을 해서 검토해서 승인했고 현재도 지역위원장도 맡고 있고 공무원 우리 기관장들은 공무원 법상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 의무가 명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 맞죠? 예, 맞습니다. 공직과 당직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당원 중에 누군가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을 받으면 탈당할 수 있고 그 직을 그만두었을 때 복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다음 자료 주시죠. 새누리당이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서 원외 당협위원장에게도 겸직 금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46개 당협위원장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겸직 불가 적용 대상자는 서너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도 원외 지역위원장도 공공기관장, 당협위원장 겸직을 금지한다는 보도를 냈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상식적으로 공공기관장과 당직을 겸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그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직무는 전념해야겠죠.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2023년도 70%대에서 이듬해 50%로 줄었는데 내년에는 60%로 다시 출연금이 올라갑니다. 연구원의 자체 수입이 2023년과 2024년에 현저히 떨어졌고 이를 메꿔주기 위해서 출연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운영상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연구활동 등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체 수입을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장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분이 경기도에서 정당 활동에 몰두하는 것은 직무 전념 의무를 최소한 위배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전 양성조 지사가 임명했던 사람이 근무를 할 때 줄 때는 작년에 19억이었어요. 그 외부 수탁 수익 같은 경우. 근데 올해 7월에는 7월까지 아직 한 반 정도 지났는데 전희경 원장 오고 난 다음에 21억 수탁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년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면서 숲을 보고 그 속에 나무를 보고 그러면은 숲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숲이 아름다워도 나무가 상한 나무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얘기하면은 그거 뭐 내년에 출자금이 60%로 10% 늘어나는 건 맞죠? 예? 내년에 출자금이 50%에서 60% 비율이 늘어나는 건 맞죠? 출자금 체중 제가 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출자금을 좀 늘릴 수밖에 확인한 거기 때문에 없는 맞습니다, 부분이죠. 박사님. 그리고 지금 충남연구원에 대해 좀 자세히 좀 보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충남연구원이 지금 과거에 한국노총, 민원노총 그래서 150명 정도밖에 정원이 안 되는데 서로들 싸우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감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박사님. 내년 지방선거 준비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각 정당들은 참으로 바쁘고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공직이면 공직, 당직이면 당직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시오. 그 부분은 선거가 다가온 그런 부분들은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서로 할 부분이 조그마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성명서를 내가지고 저를 비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선거는 임박해졌다. 이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침묵이 충남 도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충남 산하기관장들은 마음대로 정당활동을 병행해도 된다는 아주 나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충남 산하기관장은 정당활동을 겸직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 도지사님의 진정한 뜻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좀 지켜보면서 어느 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식선을 넘으면은 네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주든 아니면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만약 정당활동 겸직이 도민의 상식과 배치된다고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분명한 도 차원의 원칙을 세워주시고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특히 산하기관장들 한 분 한 분의 역할은 힘센 충남의 성공을 위해서 막중합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한 자리는 빠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한 자리는 그 절차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최근 충남도립대학 총장의 장기 공석에 대하여 지역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등에 대한 직위 해제를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4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 해제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직위 해제 처분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연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직위 해제로 인해서 그 조직이 받을 타격과 행정의 수혜자들인 국민이 받을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도립대 총장 임용 한 달 만에 어떤 사건으로 수사 개시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즉시 직위 해제를 하셨고 지금까지 6개월여 동안 그 자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연이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사안이라면 지금쯤 신병이 구속 상태가 되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됐을 텐데 그 후에 수사 개시 이후로는 특별하게 언론에서도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자리만 공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그 기관장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법적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먹구구 행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업무에 복귀시켜서 시급히 조직을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우선 이 도립대 총장 장기 공석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도민 여러분께 도의사로서 유감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3월 31일 날 도립대 총장에 대해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통보 받고 난 다음에 저희는 즉시 직위 해제 처분 동시에 도립대 기획홍보처장을 직무대리자로 인사 발령해서 대학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총장이 비어 있으면은 이렇게 직무대를 하더라도 좀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경찰 수사 종료 후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이 있다시피 이 검찰로 이제 송치이 됐는데 이 수사기관에서 이 수사적인 경우만 이게 의원 면직을 의원 면직이 가능하고 직권 면직 같은 게 불가하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자체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인데 징계는 가능하는데 경찰에서 수사 초기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한 상황과 달리 지금은 뭐 구체적인 그런 뭐 이 사실 확인 같은 게 막 달라지고 또 검찰에서도 아직까지 수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뭐 직권으로 이렇게 뭐 면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지금 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좀 보고 난 다음에 이 후속 절차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고민도 많이 했는데 또 법적인 절차도 좀 많이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2학기 시작을 할 때에는 어떤 상황이든지 좀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또 다른 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이 검찰의 그 뭐 기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입장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사님의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2학기에는 또 시작됐잖아요 이미. 네네. 여러 가지 지금 라이즈 사업이라든가 뭐 학생들의 복지, 학생들 수업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자리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럴수록 어떤 원칙과 절차, 규정 이런 것들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사님께서 떳떳하실 수 있고요. 수사 개시만 가지고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소가 된 다음에도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량상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가 되자마자 이렇게 해버렸고 6개월 이상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깊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의 통합에 그치지 않고 충남도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으로 속도보다는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는다면 지사님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밀실행정,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87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헌법을 새로운 자치분권의 미래를 담아서 개정을 해내는 것이야말로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숭고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서로를 묶는 행정이 아니라 우리 15개 시군을 엮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행정으로 골고루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남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지사님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에 전념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고 하지 않고 있는 바 평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더 나아가 몸은 충남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상식의 영역입니다. 민선 8기 힘센 충남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도정질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